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오 14인치를 타고 나왔습니다. 네오 3 14인치 알루미늄 버전입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냅다 최고 속도를 한번 찍어 볼게요. 14인치 알루 버전 최고 속도 3단짜리입니다 저번에 20인치로 최고 속도 측정했던 곳과 같은 곳이에요. 와, 이걸로도 평지에서 최대가 40km까지 나오네요. 40.5 찍었습니다 방금. 속도를 내려면은 낼 수 있겠네요 보니까. 근데 뭐 오랫동안 지속하지는 못하고요. 최고 속도 40.5 한번 찍고 내려오긴 하네요. 지금 이 정도로 이동하는 속도가 한 25km 정도 되네요. 항속은 1, 2, 3단이 있는데 2단에서 그래도 20km는 나와줍니다. 2단에서 한 20km 나와줘요. 그러면은 그렇게 느린 수치가 아니거든요. 속도는 합격. 속도는 합격. 그리고 뒤에 스파라켓 소리는 여전히 시끄러워요. 하는 모습 170에 85km 아저씨가 14인치를 타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약간 뒤쪽에서 그리고 앞쪽에서 하늘이 조만간 막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이에요. 바닥에 물이 새어나온 곳이 있네요. 천천히 가야지. 이제 또 조용한 곳까지 이동해서 간단한 첫 번째 시승기를 남기도록 해야 되겠네요. 라체 소리가 여전히 커서 발을 멈출 수가 없어요. 현재 2단에서의 항속은 20 정도 됩니다. 20. 20이면은 그렇게 느린 속도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14인치인데 대신에 제가 페달링을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페달링이 엄청 무겁진 않아요. 크랭크가 145밖에 안 돼가지고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막상 달리다 보니까 몸이 적응을 했는지 크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145면은 진짜 애들용 크랭크거든요. 애들 그 키나 다리 길이에 맞춘 짧은 크랭크인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니까 어찌 보면 더 편한 것 같아요. 무릎이 많이 높아지지 않거든요. 페달링 할 때. 영상에서 방금 보셨다시피 무릎이 높아지지 않아요.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릎 높이를 봐보세요. 무릎 높이. 다른 자전거들에 비해서 무릎이 많이 안 올라와요. 그만큼 크랭크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일부러 제가 핸들 그립이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꾸고 순정 상태로 타고 나왔습니다. 앞에 캐리어 블럭 단 거 말고는, 이거 앞에 전조등 달라고 이런 거 달아놓은 거 말고는 지금 순정 상태입니다. 순정 상태. 조용한 곳까지 거의 다 와갑니다. 하늘이 이런데도 오늘 파크 골프를 많이 치고 계시네요. 오늘은 여기서 자, 이게 14인치 자바 네오 14인치입니다 일단은 당장에 제가 뭐 라이트나 이런 거를 어디다 달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브라켓 설치해 가지고 속도계와 라이트를 일단 달아놨고요. 일단 캐리어 블럭 집에 남아있는 걸로 일단 달아놨고요. 그리고 뭐 특징을 보자면은 거의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16인치 20인치와 전체적인 구성은 같습니다. 이 뒷드레일러도 소라 뒷드레일러가 달려있고, 체인링도 50D 짜리 기본으로 달려있고요. 대신에 이거 사이즈가 이게 145짜리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145 보이시죠? 145 굉장히 짧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0만 됐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살짝 아쉽네요. 그래도 지금 145도 타보니까 살짝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위화감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퀴 사이즈가 14인치라는 거, 디스크 브레이크도 같고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그리고 얘는 옆으로, 기본적으로 옆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선이. 앞으로 나오는 16인치든 20인치든 다 이렇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접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접은 모습. 자, 이게 풀로 접었을 때 모습입니다. 다 접었을 때 모습 보시죠. 핸들바를 더 높이진 못할 것 같아요. 핸들바가 거의 땅에 닿거든요. 완전 닿진 않은데 거의 땅과 지면과 가깝습니다, 핸들바 높이가. 그래서 핸들바를 더 높은 걸로 설치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네요. 근데 굳이 높이 설치 안 해도 170 정도 키에는 적당합니다. 더 큰 키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타이어가 일단 나와있죠. 밖에 밑에 밀바가 이게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걸리게만 해놓고 이 상태에서 밀바 해볼게요. 이것도 밀바가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보니까 앞에 바퀴가 한 번씩 떠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하면은 좀 쉬운 편이에요. 이게 이런데 걸려가지고 올라올 일이 없으니까 밀바가 이렇게 되기는 해요. 그리고 낫도도 잘 서 있고요. 자립이 되긴 하는데 한쪽이 살짝 뜨네요. 이게 길 바닥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한쪽이 살짝 뜹니다. 한쪽이 살짝 뜨는 형상이에요. 그래도 밀바는 문제 없습니다. 밀바 문제 없고 이렇게 돌려서 가지고 다니는데 문제 없고.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의 장점은 이렇게 해서 뭐 접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지하철 좀 긴 거리 이동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반접이만 하고, 왜냐면 얘는 앞바퀴가 뒷바퀴에 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접이해서 시퍼스트를 이렇게 미드스탑 걸릴 정도까지만 해놓고 차라리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앞으로 이렇게 다니기가 편하죠. 긴 거리 이동할 때는. 이게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계단 같은 데 이동할 때도 이 상태에서 그냥 살짝 들어주면은 뒷바퀴는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이동하기가 수월합니다. 훨씬 전체를 다 안 접어도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 정도 반접이만 하고 다녀도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그렇게 걸리적거리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지하철 안에 탑승할 때는 다 접어주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하철이든 아니면 이제 어쨌든 좀 긴 거리를 이동할 때는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바퀴가 이지휠이 뭐 그렇게 튼튼해 보이진 않는데 이지휠을 좀 튼튼한 걸로 갈아주면은 이렇게 해서 다니기가 오히려 수월하겠죠. 뒷바퀴는 살짝 떠 있거든요. 왜냐면 미드스탑에 걸려있기 때문에 뒷바퀴는 살짝 떠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뒷바퀴를 이렇게 C4를 올려서 뒷바퀴를 닿게 하면은 이 상태로도 이동은 됩니다. 소리도 나고, 그죠?
대신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디 이제 들고 이동할 때 바퀴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잠깐 이동할 때는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 C4를 미드스타까지는 내려주고 이동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 다녀도, 이렇게 밀고 다녀도 방향전환 잘 되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전거들이 그런 그 대중교통 이용에 더 특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오히려 이런 자전거들이 좋죠. 제가 지금 좀 타보니까 느낀 게 짧은 거리 있잖아요. 한 5km에서 10km 내외 거리까지는 탈만합니다. 정말 타고 다닐만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아무래도 16인치, 20인치보다는 더 수월하겠죠. 접히는 것도 이렇게 다 접어놨을 때도 그렇게 부담되진 않고요. 무게도 9.4kg인가 그러거든요. 무게도 9.4kg인데 뭐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페달, 안장, C4 그리고 핸들포스트 이런 부분들만 좀 카본으로 바꿔주면은 9kg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9.4kg니까 아마 8. 몇 kg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어까지 바꿔주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튼 뭐 무게 8kg대까지 굳이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9kg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9kg임에도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전체적인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좀 안타까운 게 C포스트가 좀 너무 짧아요. C포스트를 제가 지금 170인데 키가 딱 170인데 여기 한계선이 있거든요. 한계선까지 뽑아도 살짝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한계선까지만 제가 지금 해놓고 타고 있는데, 한계선까지만 올려놓고 타고 있는데 C포스트가 내려가진 않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제가 지금 한 3일 정도 타고 있는 상황인데 C포스트가 밀려 내려가진 않아요. 이거를 초반에 좀 조여가지고 딱 잡아주니까 C포스트가 밀리는 일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집에 있는 제 티탄 C4로 바꿔서 한번 써볼 예정이긴 한데 좀 더 길거든요. 이게 그 일반 순정 C4보다, 다른 16인치나 20인치보다는 짧게 나왔어요. 확실히 아무래도 14인치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이다 보니까 좀 짧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70 이하로는 아마 이 C4, 기본 C4로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170 이상이신 분들은 이 기본 C4가 좀 짧을 겁니다. 그리고 핸들바 같은 경우도 좀 더 높이면 좋겠는데 싶은데도 못 높이는 이유가 이게 접었을 때 딱 맞아요. 사이즈가, 높이가. 그래가지고 아마 뒷 짐바지가 이것도 새로 나와가지고 갈지 않는 한 핸들포스를 높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전거 잘 나가고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최고 속도가 40.5까지 평지에서 순간 최고 속도가 40.5까지 찍힙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한 30분 거리 얼마 안 왔지만 평균 19km 나온 정도면은 그만큼 뭐 이렇게 계속 발을 저어주긴 해야 되지만 나름 괜찮습니다. 이 진짜 근거리 이동하기에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장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짧은 거리 이동할 때는 안장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이 170에 80kg짜리 아재가 이걸 타고 이동을 해도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어색하진 않습니다. 이 뒤쪽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짧거든요. 짧게 돼 있죠. 굉장히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되게 뭐랄까 보기가 좀 싫을 줄 알았는데 나름 저도 이제 그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을 이걸 타고 가면서 봤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짜 뭐 서커스 곰처럼 보이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보다 이제 체구가 더 크고 키도 크신 분이 타시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170 정도 되는 키에서는 170 이하는 더 그렇겠죠. 괜찮겠죠. 더 아무래도 170까지는 디자인을 많이 안 해치면서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전거가. 이 휠베이스 자체가 생각보다 길거든요. 95 이상 됐던 것 같은데 휠베이스가 생각보다 길어요. 제가 나중에 제 집에 있는 나노 14인치랑도 휠베이스 비교를 해보긴 할 건데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자체가 길게 돼 있어서 이게 그 탔을 때 16인치와 약간 유사한 느낌이었어요. 이 라이딩 하는 질감 자체가 16인치 자전거와 유사한 느낌이었다. 뒤가 이렇게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엉덩이가 바로 이 뒷바퀴를 누르는 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승차감도 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승차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포지션 자체가 일반 그 16인치나 20인치보다 이 위에 있는 앞에 있는 이 튜브 자체 전체 길이가 좀 짧거든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포지션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 핸들바까지 거리가 좀 더 가까워져 가지고 오히려 더 편한 느낌이에요. 14인치임에도 불구하고 16인치와 비슷한 그 느낌으로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타는 그 승차감이라고 해야 되나? 14인치인데도 승차감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자전거입니다. 14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카본 버전도 있을 건데 국내에 출시할지는 모르겠어요. 카본 버전이 국내에 출시할지는 모르겠는데 카본 버전은 승차감이 아무래도 더 좋겠죠. 승차감이 더 좋긴 할 건데 카본 버전은 무게가 그때 그 대만 자전거 쇼인가 거기서 봤을 때 무게가 8kg대더라고요. 8kg 초중반인가 그랬는데 앞으로 나올 바이크스 나노 에어인가? 바이크스 나노 에어 그 버전은 7.5kg인가 그렇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이 네오 3 14인치의 장점은 디스크 브레이크라는 거 그리고 사이즈는 아마 비슷할 거로 보여요. 접히면 사이즈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나노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노 자체는 이 뒤쪽 축 자체가 좀 더 길어가지고 전체적인 사이즈는 비슷할 거로 저는 판단됩니다. 좀 더 가벼운 페달로 바꿔주고 가벼운 안장과 가벼운 시퍼 그리고 가벼운 핸들바 정도만 바꿔줘도 8kg대로 금방 내려갈 것 같습니다. 얘가 카본 자체가 풀카본 14인치가 8kg대인데 풀카본 그러면은 14인치는 조금 손봐줄 것도 없는데 그거는 어쨌든 조금 손보면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승차감 자체가 더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풀카본이다 보니까 무게도 1kg 가볍다는 게 굉장히 큰 거고요. 생각보다. 여튼 지금 기본적으로 한 3일 정도 타본 14인치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여튼 이 14인치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메인으로 이걸 타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시간 날 때마다 종종 타면서 이제 추가적인 2차 사용기를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14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16인치 퍼포먼스가 나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 기본 그 기어수가 3단이라는 거 빼고는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 3단도 지금 카페에서 보니까 카페 파란님이 저걸 4단으로 바꿨더라고요. 뒤에 있는 이 스페이서 있죠, 빨간 거. 저걸 빼내고 하나 더 스프라켓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나중에 한번 손을 대볼 예정이고요. 그게 가능한 걸 보니까 지금 해외 사이트에서도 보니까 4단까지 가능하더라고요. 티수는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기본 상태에서 뒤에 있는 스프라켓 하나를 더 추가 가능하다. 저 빨간 거 빼고 그럼 4단만 돼도 굉장히 웬만한데 다닐 때 편하게 다닐 것 같습니다. 3단도 충분히 편하긴 한데 살짝 오르막에서 진짜 살짝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좀 더 큰 스프라켓 한 21T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달아가지고 다니면은 웬만한 데를 다니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진짜 근거리 이동용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용으로 오히려 이게 좋다고 보거든요. 운동하기에는 페달질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이 크랭크 자체가 짧아가지고 오히려 더 페달링이 더 수월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익숙해지면 괜찮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거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핸들 그립 좀 바꿔주고 안장이랑 10호 정도 그리고 뒤에 있는 스프라켓 하나 정도 늘리는 수준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페달 정도까지만 바꿀까 싶습니다. 여튼 자전거는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괜찮으려나 싶었는데 바이크스 나노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솔직히 뒤가 너무 짧아서 디자인이 좀 별로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제가 탑승을 해보고 쇼윈도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어색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고요. 자전거가 포지션 자체도 170 정도 키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그 이하로는 아마 다 타실만 할 거예요. 아이들이 타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좀 낮춰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휠 베이스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짧으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16인치와 20인치보다는 짧으니까 조금 아이들이 타기에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단 이 상태로만 타도 기본 순정이에요. 지금 다른 거 바꾼 거 순정 상태로만 타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샥도 항상 똑같은 샥이 지금 16인치와 같은 샥 같은데 이게 샥이 작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이게 안장이 위치가 이렇게 진짜 바로 딱 타이어와 거의 타이어 바로 아래쪽에 있어서 타이어에서 충격을 다 먹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14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가면서 이야기하시죠. 아 맞다, 저는 이 라쳇 소리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와, 이 작은 거에도 이렇게 소리를 크게 넣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좋기는 좋은데 너무 커요, 제 기준에는. 그래서 이것도 소리를 좀 줄이는 작업을, 어차피 스프라켓 하나 추가하면서 바퀴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장이 굉장히 푹신한 안장이거든요. 요즘 20인치 받는 분들이 아마 다 이 안장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20인치에서 탔을 때는 그냥 편하다 정도였지 장시간 타면은 좀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 14인치에는 오히려 어울립니다. 이 정도로 쿠션감이 좀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승차감이 좀 좋다고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순정 상태로 타셔도 뭐 무리는 없어요. 저는 이제 저한테 이 상태에서 솔직히 가장 바꿔야 될 것은 그립입니다. 그립은 지금 16인치건 20인치건 14인치건 할 거 없이 무조건 1순위로 바꿔야 되는 품목입니다. 그립은 무조건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순정으로 타서도 아무 문제 없으시면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좀 아쉽다, 또 손에 좀 저림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 무조건 그립을 바꿔주시는 게, 그리고 1순위가 그립 바꾸는 거예요. 그립 뭐 그 다음에 이제 안장 정도. 안장은 근데 제가 이 순정 자체가 지금 생각보다 편해서 안장은 그대로 타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무게 중심이 약간 뒤쪽에 있거든요. 뒷바퀴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스타일이라, 아까 제가 언덕을 살짝 올라가는데 한 15도 정도 되는 언덕을 올라가는데 앞바퀴가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걸로 뭐 언덕을 탈 애는 아니고 잠깐 넘어가는 용도로 쓰는 건데, 어쨌든 무게중심이 뒤로 있기 때문에 언덕 같은데 좀 높은 데 올라갈 때는 앞바퀴가 들릴 수도 있다 라는 점 알아두시고, 샤방 라이딩 하기에는 진짜 최적화됐습니다, 자전거가. 디자인도 이 정도면 깔끔하고요. 무게가 아까도 말했지만 9.4kg인가 9kg 중반대 정도 되는데 9kg 같지가 않아요.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무게 자체는. 그러니까 제가 순정 상태로 들어봤을 때 진짜 훅훅 들어지고, 그리고 일단 부피 자체가 전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더 그런 거 같기도 한데 굉장히 가벼운 느낌입니다, 느낌 자체는. 다행히 비가 올 것 같지는 않네요, 집에 갈 때까지는. 어쨌든 오늘 날씨가 도와주네요. 너무 덥지도 않고. 대신에 이제 밝지가 않으니까 주변이 화면이 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둡게 칙칙하게 나올 것 같긴 하네. 이 14인치를 선물해주신 지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자전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타보면서 이것저것 비교할 게 있으면 비교하고, 집에 있는 16인치, 20인치랑도 아마 사이즈 비교를 한 번씩은 해볼 거고요. 제가 있는 김에 해봐야죠, 3대장이 다 있는데. 그리고 바이크스 나노 14인치랑도 간단하게 비교를 또 해볼 거고요. 사이즈 비교예요, 사이즈. 둘 다 펼쳐놓고 어떤 부분이 어떤지. 집에 마침 또 나노 14인치가 있기 때문에 비교 딱 할만 하겠네요. 앞으로 나올 나노 에어 모델이랑도 뭐 간접 비교가 되겠죠. 나노랑 사이즈가 아마 비슷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질만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아마 전체적인 사이즈는 일반 나노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튼 자전거 자체는 좋습니다. 이게 나노 14인치 1단이 699,000원이었는데 이 자전거 3단에다가 URP 브레이크 달려있고 이 정도 사양으로 해서 699,000원이면은 가격이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아니거든요. 막상 근데 16인치와 비교해보면 16인치도 699,000원짜리가 있잖아요. 몰랐나? 어쨌든 16인치와 비교하면은 16인치를 사는 게 더 낫겠다 싶긴 한데, 자기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4인치에도 그 자바 네오의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용도에 맞게 구입하시면은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출퇴근용, 진짜 교통 연계용, 잠깐 차에다 실어가지고 이동하면서 하는 용도 등 장점이 꽤 있습니다. 이것도 뭐 속도를 그렇게 낼 것도 아니고 샤방 라이딩에 짧은 거리, 근거리 이동용으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